여기는 한지원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령, 고단수 심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46번째 시간으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방치하고 있을 때 명심해야 될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지훈 작가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큐리어스라는 책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호기심이 빠진 인간은요, 참으로 지루하죠. 그렇겠죠. 호기심은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큐리어스라는 책에 나오는 하나의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린 역시 호기심을 사용해서 삶을 좀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우리는 찻숟가락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익숙한 것을 그냥 지루하게 둘 수도 있다. 당신이 지루한 곳에 산다고 해도 우리 모두 지루한 곳에 살고 있다. 그 장소를 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날마다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더 나아갈지 등에 대해서 한 번도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기로 선택한다면, 즉 우리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로 선택한다면 이는 다시는 지루해지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호기심은요, 바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나를 방치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호기심. 같은 남자랑 30년을 산 사람이 그 남자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낄 수 있을 때도 있겠죠. 왜냐면은 그간에 해오던 거 말고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하게 되면 새로운 거를 볼 때마다 호기심이 생기겠죠. 여기서 호기심이란 바로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는 육감이며 칠감이며 팔감입니다. 그것은 뭐냐? 호기심은 새로운 방면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전투적인 생명력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명명되는 순간 정말 지루하죠. 왜 그럴까? 도대체 이거는 왜 그럴까? 도대체 저기에 피어나고 있는, 봄마다 피어나고 있는 저 꽃은 왜 피어나는 것인가? 나비는 왜 날아드는 것인가? 하늘의 구름은 왜 생기지? 저 새는 하늘을 어떻게 나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인류의 문명은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과학 문명은 바로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큐리어스라는 책에 되게 재밌는 말 하나가 나오죠. 우리 모두 지루한 곳에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46회째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지루한 것입니다. 한 가지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지루하죠. 어떻게 지루하게 같은 핸드폰을 1년 이상 씁니까? 지루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지루함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물과 대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호기심은 사실 어린아이의 전유물이죠. 어린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요. 뜨거운 곳을 만져보지 말라고 하면 꼭 만져서 사고를 치고요. 머리가 깨지도록 놀고 나서도 그 다음날 또 그 일을 해버리죠. 네. 호기심이라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충동적 유혹이자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힘이라는 것, 그리고 무기력한 내 삶을 다시 한번 멋지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고통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의지적 인간이다. 이것이 바로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 명심해야 될 두 번째 명제입니다. 과연 의지적 인간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자, 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무슨 차돌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어딘가 전쟁터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지만요,
이 의지라는 것이 빠진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의지가 빠져 있는 삶. 만약에 의지가 빠져 있는 소설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지훈의 하루 얼마나 지루할까요? 근데 우리가 소설을 왜 읽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속에는 절정이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를 왜 읽는 줄 아십니까? 바로 거기는 그 시인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곡을 왜 감상하는 줄 아십니까? 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왜 보는 줄 아십니까? 주인공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라는 것은요, 마지막까지 내가 태도의 결정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아이는 전교 1등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전교 꼴찌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벌고요. 어떤 사람은 뭐뭐 하고 어떤 사람은 뭐뭐 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그 이전에 당신은 당신의 태도의 결정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마지막까지 내 본연의 마음에서 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태도의 결정권을 옆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똥꼬집인가요? 아니죠. 똥꼬집이 아니죠. 의지란 그냥 가벼운 의지 있잖아요. 소유의 의지와 같은 가벼운 의지들은 금방 날아가는 먼지죠. 만약에 당신은 마음속에 정이라는 의지를 담아본 적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의지를 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정이라는 의지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가슴 뜨거운 거룩한 단어들을 가슴에 새길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신화가 됩니다. 그 자체로 전설이 될 것입니다. 의지적 태도에 대해서 당신은 숭고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힘 하나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의지적 태도를 가진 인간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고요? 그거는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없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이거 하나만큼은 의지적으로 하겠다라는 것 하나는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면 그거마저도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신은 재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며 재벌 앞에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여야 되겠네요. 자본 앞에서 죽지 않을 만큼 당당한 의지 하나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돈을 1,000억 원을 준다고 해도 그걸 거부하면서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의 강력한 의지는 어디 갔습니까? 당신의 그 기백 넘치는 청년 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지이며 당신의 무기력함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살아있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다. 창조란 무엇입니까? 낯선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것을 시도하고 권력의 헤게모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그때는 낯선 길을 걸어야 될 때이며 낯선 곳을 가야 될 때이며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될 때이며 바로 내 삶의 길을 잃어버려야 될 때입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권력 앞에서는 인간은 안락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따라가고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권력 앞에서 그가 놓인 그 철로 위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내가 권력에 의해서 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내 마음에 있어서 멋지게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순간, 그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무기력해지는 순간 아닙니까? 양심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믿었던 그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 직장이 무너지는 순간, 직업이 무너지는 순간, 대학이 무너지는 순간,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철저히 괴멸당했습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낯선 길을 걷는 것이며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며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날카롭고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첫 번째 호기심을, 두 번째 가져라. 의지적 인간이 되라. 세 번째 더 멋지게 창조하기 위해 낯선 곳을 가라. 이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 저는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